네, 취조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저희 정치와 수다 시청자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사실 우리가 뭔가 좀 괜찮다고 싶은 그런 상품들 많이 갖고 와서 여러분들 소개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건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고민인 그런 그와 관련된 거여서 내가 오늘 그걸 좀 가져왔어요. 이거 제가 보니까요. 요즘 저 젊은 분들 진짜 이거 고민 좀 많이 하잖아요. 요거는 거의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거 다 그러니까. 고려하지. 언제든지 이게 저 고민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이게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아주 풍성한 에너지를 집어넣어 도움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름하여 리베브 판토비오틴 맥스. 네. 리베브 이름 멋있네. 리베브. 판토비오틴 맥스라는 건데요. 일단 마음에 드는 게 보통 이런 데 보면 이제 불필요한 첨가물들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여기는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같은 9가지 첨가물이 아예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깔끔한 거지. 진짜? 그럼요. 그래요? 솔깃한데. 그러면 그렇지. 이거 어디 거 원료가 어디 산이에요? 우리 뭐 맨날 하면 원료가 또 혹시 중국산 아니냐 맨날 이러시는데 예민하지. 이거. 일본산, 중국산 아니고 응.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원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 최대 비타민 원료사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를 쓴다라는 거고 또 한미양행 아시죠? 이제 한미양행 같은 이제 국내외 네노라는 제조사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뭔 성분인데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요거는 뭘 성분을 알아야지 이거. 그지 정확하게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 여기 스펙이 좋아요. 일단 딱 봅시다. 비오틴이 5,000 마이크로그램, 핀토텐산이 833.35 밀리그램. 뭐 요 안에 뭐 비타민 B, 뭐 염산, 아연, 구리, 엽산 미안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형 근데 비오틴이 무슨 역할 하는지 알아요? 비오틴? 비오틴 말을 많이 들어봤어. 비오틴은 내 알아들어. 비오틴은 여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 여기 풍성해져? 그렇지. 풍성한 오.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죠. 근데 요거 사면 요 쇼핑백도 있습니다. 쇼핑백. 여기 쇼핑백 있으니까 선물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 풍성한 에너지 때문에 고민 있으면 많이 챙겨 먹습니다. 이 풍성한 에너지. 그리고 요즘 많이 찾는 성분이 이제 요 또 판토텐산이래요. 여기 다 들어 있어. 판토텐산. 네, 그리고 맥주 효모 400mg, 검정콩, 검은깨, 엘시스틴, 다시마 이런 것도 다 부원료로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거 얼마요? 나도 얼마인지 나도 제일 궁금한데 이 원래 한 통에 요거 한 통에 55,000원이에요 원래. 근데 이거 방송 보는 분들한테 오늘 정치와수다 가족 여러분들한테만 최대 45%까지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45%? 그럼 3만 원도 안 되네. 그렇지. 하루에 거의 1,000원꼴이에요. 그럼 일단 한번 까봅시다. 까도 돼? 우리도 좀 풍성한 에너지 필요하니까. 까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까주셨어? 그럼 나 주는 거야? 까면 우리 거죠. 까면. 자,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먹어보고 괜찮아요 이제. 저는 절실해요. 자. 저희 광고하신 동안도 그래도 열심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데? 일단 뭐 비오틴 5,000 마이크로그램 아까 얘기했던 거 뭐 판토텐산도 833.35 밀리그램. 야 사실 이거는 우리나 뭐 여러분들이나 전부 다 필요한 거네. 바로 좋다 그러면 좀 그렇고. 지금 모르죠. 아직 좋은지 몰라. 우리 이제 막 먹었어. 머리가 웅장해져요. 이제 방송 보세요. 앞으로 머리 웅장해지는지. 자 이게 이름부터 마음에 드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리베브 판토비오틴 맥스입니다. 자 우리 풍성합시다 형님. 그럼 그거 하는 거야? 저 김성주 안정환처럼? 풍성. 네, 풍성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지금 저희 위에 그 고정 댓글 있거든요. 고정 댓글 들어가시면 구입할 수 있고요. 저도 좀 아주 좀 풍성해지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입하실 분들은 저 위에 저희 고정 댓글 가시고요. 고정 댓글에서 구입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또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 본격적으로 좀 진지한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안 좋아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도 형님 선임 대변인 그 이름이 있더라고 지도부에 형 이름이 딱 이렇게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승진을 확실하게 승진하셨는데 저도 껴준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형 승진한 건 좋은데 뭐 지금 2기 김기현 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2기 김기현 체제라는 건 김기현 1기, 김기현 2기잖아. 도대체
변할 생각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궐선거 패배한 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진지하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보궐선거 패배해서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인식은 갖고 있어요? 있죠. 오늘 제가 좀 그래서- 재수없게 물어봐도 좀. 괜찮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김기현 1기라고 하는 데서 그래도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7개월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럼 김기현 2기에서 뭐 선임 대변이라고 뭐 승진은 되긴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잖아요. 너희가 선거를 졌는데 바뀐다고 하면은 간판 정도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 이렇게 달았더라고. 빵집의 빵집 주인은 그대로고 알바만 바뀌었다. 그렇지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 저는 뭐 알바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형은 안 바뀌었네 알바가. 알바도 안 바뀌었어. 알바가 승진을 했어. 승진 알바 승진.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대표도 안 바뀌면서 바뀌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이제 이건데 맞아요. 제가 좀 설명이 길 수가 있어요. 이걸 생각했습니다. 책임이 먼저냐 아니면 성과가 먼저냐. 책임이 먼저냐 성과가 먼저냐. 예, 그 앞에 책임은 이번 선거 또는 7개월 동안의 어떤 이 부진한 것에 대한 책임. 그다음 뒤에 성과는 총선에서의 성과. 이 두 가지에서 저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선택을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느냐. 예, 아니면 6개월 남은 총선에 그래도 뭔가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느냐? 선거가 뭐 한 2년 정도 남았으면 이럴 일이 없겠는데 6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을 해본 겁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슨 비대위가 나와서 다 지도부 다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뭔가 비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제일 많죠. 당연히 솔직히 비대위라는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비대위를 많이 해봤잖아요. 직전에도 주호영 비대위가 있었고 정진석 비대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비대위라는 것은 현상 유지 정도는 가능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데 비대위 상태로 총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근데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 이런 거 성공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는 민주당에서 성공한 비대위인데 그렇지. 당시에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예비 대선 주자의 그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을 준비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 2012년 그렇지. 총선. 근데 그거 다 두 분 다 강력한 예비 대선 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음 대선에 나올 게 좀 명확한 사람이. 그래서 당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당의 불행히도 박근혜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저희 당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외부에서라도 데려와야 되냐?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 당을 모르시기 때문에 6개월 넘은 총선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어떡하냐. 제가 뭐 김태현 라디오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철거하고 다시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거는 뭐 시간 때문에 안 된다. 어려워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자. 골조는 놔두고 안에만 바꾸자.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아니고 김기현 비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부족하시겠지만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형도 뭐 제가 좀 잔인한 얘기지만 보통 이제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소위 보수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 그래도 보통은 이제 우리 말하는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는 그래도 좀 옹호를 해주고 그래도 지금 형님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좀 쉴드라도 좀 쳐주는데 이거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내년 총선 지면 저희 정계 은퇴한다고. 근데 김기현 대표 정계 은퇴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까지 그렇죠. 써가면서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한다는 건 지금 이게 사실 지금 이 정도의 참패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바뀐다고 국민들이 다시 집 나갔던 또 이제 보수층, 중도층들이 다 돌아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당장 저희가 어떤 식의 말씀을 드려야
반응이 오느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릴 것은 민주당을 향한 아주 날선 비판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저희 서로 막 남북한 싸우듯이 막 아주 지금 전쟁만 맨날 해왔지. 저급한 단어를 써가면서 서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이제 거 안 합니다. 오늘 저주 방금 금지? 방금 전에 저희가 오후에 최고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결정된 것도 그거예요. 왜 길거리 보시면 요새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현수막 공해잖아요. 거기에서 그치. 정쟁 성격의 현수막은 다 철거합니다 이제. 정쟁 성격. 예를 네.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뭐 비리 뭐 수사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민생 관련 정책 관련 거는 남겨둘 수 있는데 딱 봐도 이렇게 아우 막 좀 불편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렇게 국민들께서 짜증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이제 안 한다. 이제 그런 그래요. 것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는 이제 거예요. 국민들이 체감해서 좀 변할 수 있게 네. 변했다는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보고요. 예. 뭐 가장 이제 신문 보시면 관심인 게 혁신이라는 걸 띄운다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데려오겠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혁신이 하면 생각나는 게 김은경. 김은경 혁신밖에 없을 거야. 네. 도대체 혁신인지 당을 혁신적으로 망가뜨렸는지 네.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결론은 혁신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의 다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일단 대외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매운 사람을 좀 데리고 오자. 이게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도부도. 매운 사람. 매운 사람. 그러니까 매운 사람. 결이 안 맞아도 어. 저희가 결이 안 맞아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봐서 국민의힘이 저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서 좀 이렇게 한번 다시 봐줄 수 있는 여론이 좀 한번 출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힌트 좀 있어요? 아니요 이제 사람을 놓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당을 모르는 분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더라도 당을 모르는 분이 와서 이 몇 달 안 되는 활동 기간 중에 혁신위를 제대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의 안에 있는 사람을 그럼 얘기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 소속 현역, 당 소속 전직, 아니면 당 소속 원외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러면은,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떠나서 뭐 아마 많은 분들도 뭐 당에서 좀 맵게 앗뜨거 하려면 좀 뭐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긴 당원권 정지니까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그거 아마 싫어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근데 뭔가 그 정도로 띠용 하는 느낌은 있어야 되거든. 이준석 대표 정도면 뒤진다 돈가스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도부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매운맛인지는 또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텐데 적어도 한번 돌아볼 만한 저 사람이 비대위원장이야? 이 정도? 그래? 이 사람이 혁신위원장이야? 한번 좀 혁신위원장, 볼까? 이 정도는 돼야지. 안 그렇고 그냥 맹맹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지도부가 진짜 이준석 대표 말대로 얼마 못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선들 보면은 또 TK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 TK 얘기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사무총장의 TK 딱 한 분 들어간 거예요. 그 다른 그치. 당직 다 중에 이만희, 다 수도권이 저도 이만희 수도권이고 의원이. 뭐 그렇지. 강원도고 막 다 그래요. 근데 이분 딱 한 분인데 그럼 왜 사무총장의 TK를 했냐 이 말씀인데 자 사무총장직을 원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비대위 때 한정은 있어요. 원외를 하더라도 최소 재선 3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 현역을 한다는 원칙하에 왜냐하면 공천을 해야 되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역이어야 돼요. 현역 그래요. 최소 재선 옛날에 거의 3선이었었는데 요새는 우리 중진이 다 없어져 갖고 재선급으로 내려갔잖아요. 자 그럼 최소 재선인데 당직 지금 맡고 있지 않거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 그렇지. 보세요. 서울 그러니까 예를 지금 들어 다 수도권 뭐 얘기를 했었는데. 영남을 지역구로 하지 않은 사람으로 숫자를 세 보면요. 서울, 경기, 인천에 충남, 충북, 대전, 강원, 세종. 그렇지. 저희 당 소속의 선수 막론하고 여기에 31명밖에 없어요. 31명. 네. 그러니까 재선 이상을 보면 뭐 4선을 사무총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그건 또 빼. 또 삼선은 뭐 상임위원장하고 있어. 이거 다 빼면 재선이 서울에 한 분, 경기에 한 분, 충청에 한 분,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진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형님이 참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지만 대중들은 일단 가슴으로 아 저희가 변하고 있구나를 볼 때는 포인트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이번 사실 저는 자꾸 김기현 이기라고 하는데 체제에서는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나는 사실 이번에 뭐 형님도 뭐 어떻게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나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굉장히 큰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뭐 계속 뭐 홍범도 장군 흉상철과 같은 뭐 이념적인 얘기 계속 나왔었고 그다음에 사실 나는 뭐 김태우 이번에 후보 사면하고 그다음에 어쨌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국 선거처럼 느껴지게 만든 건 대통령실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김기현 대표를 딱 떠올리면 에이 저 사람이 대통령한테 뭐 할 말 하겠어 그냥 충성이지 뭐 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할 말 할 수 있을까? 뭐 김기현 대표는 의총에서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 쓴소리 안 한 게 아니고 제안한 것도 맞고 그래서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은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당내에서만 적어도 입지가 많이 훼손되고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결국은 내년에 총선을 치려면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 저희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게 전달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국민들께. 전혀 안 됐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좀 드러내자. 왜냐하면 여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소통 관계가 너무 드러나지면 예를 쓴소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불협화음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저희가 두려워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어렵게 다시 재집권을 한 거예요. 탄핵이라는 상처를 딛고 저희도 예상 못했지만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아온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차이도 너무 미미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반에는 여당으로서 정말 잘 밀어줘야 한다 정부를 그런 차원에서 협조에 너무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반성을 저희가 하는 거고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건강한 관계로 다시 가야 된다. 건강한 관계. 그러니까 네. 할 말은 할 하고 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가 앞으로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보여드려야지 뭐 선언적 의미로 막 그렇지. 나와서 자 이제는 뭐 쓴소리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체제가 적어도 2달 안에는 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위험하죠. 예. 이제 그러면 저도 진짜 못 간다고 2달이에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말이에요. 연말. 근데 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 얼마 전에 국민통합위원회 관련해서 저기 대통령실에서 네. 뭐 다 뭐 당직자들하고 불러가지고 했는데 사진이 이제 김한길 저기 위원장 이쪽에 있고 김기현 대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봤는데 김기현 대표 안 되면 저쪽으로 가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래서 2주도 못 간다 그랬던 게 절로 마음이 쏠려 있는 건 아니냐. 결국 또 대통령 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참 좋은 말 많이 하는데 그런 말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얘기의 속뜻을 우리 당 당원이잖아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아니, 다 짐작해요. 그런 생각을.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거 안 드러내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김기현 대표 체제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시작하는데 좀 뭐 섭섭해요. 장담한다 2주 안에 뭐 상당히 섭섭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무겁게 제가 받아들이고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점심에 또 김기현 대표랑 당 사역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또 오찬을 하는 또 그런 장면이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또 뭘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도 조금 이렇게 좀 약간은 지금 변화하는 목소리들이 대통령 입에서 반성이란 얘기도 나오고 뭐 국민은 항상 옳다. 그런 거 나오곤 국민은 항상 옳다 이런 거 나오곤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변한다고 느껴지는 것.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뭐 논란 이런 것도 해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지금 다 미룬다거나 이래서 이렇게 딱 대중들이 봤을 때 이제 진짜 이런 거보다 좀 다른 쪽에 집중하는구나라는 그런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과연 빨리 나오느냐. 우리가 형도 맨날 얘기해주고 립 서비스는 필요 없잖아. 그렇죠. 립 서비스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불러서 밥 먹고 같이 밥 먹었으니까 여기 힘 실어줬어. 이런 건 아니고 진짜 그게 보여야 되거든. 이거 같아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 뭐 외교라든지 국격을 높이고 동맹 관계 잘 하고 이런 거는 박수 받을 만한데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에 그 속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민생이 중요하지 왜 이념이야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념이 나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풍성 머리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전달의 효과성이 부족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것만 오늘 이제 형이 이제 제일 힘든 질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를 예전에 그냥 사실상 피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잖아. 당 대표 될 때 나경원도 빠이빠이, 안철수도 빠이빠이, 뭐 이준석 대표는 그 전에 빠이빠이, 유승민 전 의원도 완전 예전부터 빠이빠이 이렇게 약간 대통령이 그냥 나 마음에 안 들면 다 치우고 여기가 제일 낫네. 그래서 찍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변화가 있으려면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울타리 안에 넣거나 같이 화합하는 모습이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대통령도 그렇고. 주어가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에서도 약간 왕따 같아 그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다 안고 갔기 때문에 대선도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그랬지. 근데 이긴 표차도 상당히 적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그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탈이 생기니까 2.2%밖에 대선에서 지지 않았던 강서구를 17.15%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15% 어디 갔냔 말이에요. 딱 그 정도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당도 정확히 알고 제가 알고 있으면 당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렇지. 대통령 예를 들어 주어가 대통령이다. 저는 뭐 예상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말은 못하지만 대통령이란 분을 볼 때 승부사 기질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대선 2달 전에 선대위를 해체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그때 그런 그래서 파격적인 졌다 막 이런 조치를 얘기도 통해서 했던데. 어떻게 했냐면은 잘 보시면 기억 한번 해보시면 지하철역에 가서 이준석 대표가 하라는 대로 지하철 가서 인사를 했어요. 어색하지만 했어요. 그리고 뭐 그 기억하시죠? 좋아 빠르게 가! 뭐 이런 것도 했어요. 그렇지. 청년 관련한 것도 하고 어색하지만 했어요. 좀 늦었지만 했습니다. 그 늦었지만의 방점을 두시면 그 늦었지만이 곧 올 것 같아요. 느낌에.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런 식의 기대를 한번 해보고 기대만 해서는 안 되겠죠. 당이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미 그렇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쟁 모르겠다. 자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든 좋아. 우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에요. 소수이긴 하지만 민주당하고 정쟁 성격의 국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입씨름 이런 거 안 하겠다. 자 플래카드 빼고 논평도 그런 거 안 한다. 민생 관련 논평하고 그 종류 중에는 대정부 논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그렇게 가겠다. 좀 처음에는 뭐야 하겠지만 저의 진심을 알아주실 때가 곧 오리라고 봐요. 저는 여기 시청자분들의 그 입장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주 의심스럽지만 아주 의심스럽다는 건 이게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돌렸던 마음을 다시 국민의힘에게 보내줄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의구심 많이 듭니다. 이해합니다. 뭐 형님 얘기를 듣고 좀 많은 분들도 좀 형님을 딱 보고 그래도 윤희석 대변인이 말하니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에휴 뭐 윤희석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해도 뭐 김기현 대표나 대통령이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시청자분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좀 공격적으로 원래 저희는 그냥 야호하고 신나고 막 놀아야 되는데 오늘 일단 첫 번째 아이템 국민의힘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